이쪽에 스퀘어핏당 가격은 대부분 900에서 1000달러입니다. 강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불이나 차이가 나죠. 여기 놀고 있는 잔디 땅, 이쪽에 건물을 새로 올리게 되면은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 박살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 건물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 되어 지도만 보더라도 쉽게 추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이슨의 매물 탐구 생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의 와이키키 지역으로 좀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거기서 매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역 분석보다는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퀘어핏당 가격을 보는 거죠. 이 스퀘어핏당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만으로 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우니까 따라만 오시더라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와이키키 지역의 간단한 매물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지금 매물 개수가 518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네에 어느 매물이 가장 많은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동네는 콘도 원툴인 동네입니다. 518개의 매물 중에 콘도를 선택하니까 513이 나왔어요. 5개 빼고 다 콘도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투자든 실거주든 하실 때는 콘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의 가격대를 좀 봐야 하는지 미리 필터를 먹여놨습니다. 우선은 가격을 콘도 30만 불에서 50만 불로 설정을 했을 때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로 Y 문화를 쭉 따라서 매물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중에 매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매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가격은 33만 4천 불이고 면적이 364 스퀘어피트네요. 뭐 내부 사진을 볼까요? 내부 사진은 우선은 거실 사진. 아마 이건 스테이징일 것 같아요. 이건 특이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사진부터 운하 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뷰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실 사진은 스테이징이 안 돼 있을 때 모습인 것 같네요. 주방이 짤막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습니다. 뭐 자가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죠? 여기 작게 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것 치고는 제 시각으로는 좀 많이 올드합니다. 많이 올드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실 타일은 네, 괜찮은 편입니다. 건물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네요.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네, 여기서 아마 바베큐나 조금 담소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 사진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좀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 개수가 없는 걸로 봐서 스튜디오 매물이고요. 특징을 보니까 리모델을 막 마쳤다고 하네요. 다만 올해 마쳤는지 작년에 했는지 연도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건물 연식이 1974년식, 그리고 HOA 비용은 한 달에 668불, 그리고 스퀘어핏당 면적이 918불입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구글 스트리트 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주변을 보니까 이제 쭉 뻗은 대로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건물이 있고, 아마도 요 부근일 것 같아요. 816호라고 했고, 아까 사진에서 바로 강이 보였으니까, 요 끄트머리 아니면 바로 옆 호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건물은 굉장히 높게 보이고, 사실 강뷰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는 뭐 사실 전혀 이상 없이 좋은 편입니다. 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사실 오늘 두 번째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가격은 38만 5천 불로 아까 것보다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싼데 사실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아까 것보다 623스퀘어피트고 이건 원베드 원베스네요. 내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사진들도 아마 스테이징인 것 같아요. 한번 쭉 둘러보면은 특이할 것 없는 원베드 콘도입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나름 되게 익숙한 구조이실 것 같아요. 이런 정면 사진을 보면은 좀 예쁘게 찍어놨죠. 강 쪽이 아닌 건물 정면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얄짤없죠. 바로 구글 스트리트 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2019년 6월에 찍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스트리트 뷰 그리고 요 최근 날짜 보기 기능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쪽 건물이거든요. 주변 건물들 크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되게 작죠. 되게 아담하고 층고도 낮고 주변 건물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낮고 용적률도 낮은 편입니다. 지금 양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콘도들이 보이죠.
이 매물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다시 매물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건물 연식을 확인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야겠죠. 우선은 건물 연식은 아까 첫 번째 매물보다 6년 이후에 1980년식입니다. 그리고 HA 비용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300불 가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스퀘어피트 가격이 618불이에요. 거의 300달러가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랏이라고 하죠. 면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리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 쪽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강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쭈루룩 이어져 있죠.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매물에는 딱 강 바로 옆에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죠? 네, 저희가 확인했던 아까 지도상에서 비어 있던 부분이 요 잔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매물이랑 두 번째 매물 거리가 한 500m 정도로 사실 한 동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스퀘어피트한 가격은 300불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사실 뭐 내부 인테리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연식도 있겠지만 아까 비교해 보신 것처럼 두 번째 매물이 오히려 6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에이러와이대로 바로 옆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지어졌어요. 건물 연식으로 딱히 비교를 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가격대도 3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걸로 봤을 때 딱히 자재를 고급으로 썼다든지 그런 차이는 아마 크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여기 놀고 있는 잔디 땅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땅 모양이 이렇게 약간 니은자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애매하게 건물이 반블럭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970년 중반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할 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건물이 뒤쪽에 네모 반듯하게만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사진이 어떻던가요? 여기 내 매물 설명에서 노란 화살표로 예쁘게 찍어놨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극명합니다. 주변 건물들 대비 굉장히 조그매요. 조그맣고 이 잔디 부분을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추측컨대 이 부분을 공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쪽 니은 땅을 부지를 전부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면은 높이까지는 크게 하이라이즈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매물 유디 개수라도 더 들어왔을 거고 그렇다면은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 건물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 되었죠. 이 건물이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대로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강 바로 옆에 라인들이죠. 이쪽의 스퀘어피트 가격은 대부분 900에서 1000달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지금 618불밖에 안 되고 있죠. 거기서 오는 차이가 사실 뒤쪽 블럭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조금 단위 면적당 가격이 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부지가 강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 대비 300불이나 차이가 나죠. 네, 구글 지도로만 보아도 다시 명백합니다. 강 따라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던 두 번째 매물 부지로 묶였는데 잔디였죠. 공원인데 여기 땅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건데 이쪽에 건물을 새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 박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전부 다 싹 다 밀고 재건축을 하려면은 세입자들 내보내거나 조금 액션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액션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 땅만 대로변에서 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스퀘어 빗땅 면적이 다른 건물들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아쉬움이 남는 매물인 것 같아요. 이 땅이 개발될 직전에 뭐 주변처럼 하이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층고가 조금 높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이쪽을 반드시 공원, 그러니까 건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닝이 묶여 있었다거나 그때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가볍게 보여드린 부분은 딱히 특이할 게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 매물에 대한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한테 바로 연락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에라도 레드핀, 진로우 그리고 구글 스트리트 뷰 이런 지도 등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매물이 전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 라고 보신다면 대부분 요인은 그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땅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결과로 인해서 땅이 놀고 있게 된다든지 지도만 보더라도 쉽게 추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비교하실 때는 꼭 지도를 열어서 두 가지 매물을 보면서 다른 차이점이 없는지 외적인 부분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